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론도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소론도는 치료하시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거나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소론도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인데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 환자 같은 면역 질환자에게는 면역 억제제 용도로도 사용하는데요, 하얀색의 작은 알약인데 용량은 5mg입니다. 저도 백혈병 치료하면서 조혈모세포 이식 후 한 4년 정도 소론도를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장기간 복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긴 시간을 소론도를 복용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복용했을 때는 이식 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독감에 걸려서 정말 심하게 아팠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약해지면서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정말 심하게 왔는데요, 그때 손톱 발톱이 다 빠져서 지금도 이렇게 손톱 발톱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때 숙주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론도를 16알까지 하루에 먹어봤습니다. 16알이면은 80mg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아침에 16알을 먹었는데 진짜 약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간격으로 약을 2알씩 줄이게 되는데요, 마지막엔 2알을 끊지 못해서 2년 정도 더 유지를 했는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서 감히 소론도를 끊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 4년 정도 치료를 하면서 소론도를 먹게 되었고요. 제가 소론도를 끊게 된 계기는 영상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론도정의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페이스라고 하는 쿠싱 증후군인데요, 저도 소론도정을 많이 먹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교수님께 좀 문의를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별일 아닌 듯 단호하게 살찐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알아보니까 단순 비만처럼 몸 전신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중심성 비만이라고 해서 몸의 얼굴, 가슴, 배, 목 이런 부위만 살이 찌고 붓는다고 합니다. 저도 소론도를 많이 먹을 때는 초반에 이런 문페이스 증상이 있었는데요, 소론도를 끊자 얼굴은 점점 이제 붓기가 좀 빠졌습니다. 근데 약을 또 줄이니까 식욕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붓기도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론도를 복용하시면서 얼굴이 부어서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은 소론도를 줄이거나 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붓기도 빠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소론도 자체가 면역 억제제의 일종입니다. 즉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받은 조혈모세포가 우리 몸을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좀 누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는 소론도를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한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만약 소론도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심각할 수도 있는 뼈 문제입니다. 소론도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우리 고관절 괴사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고관절 괴사는 소론도를 끊어도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론도정을 장기간 복용 시에는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소론도를 좀 먹을 때는 이 골반 쪽이 좀 뻐근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선생님께 진료도 받아봤는데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우리 고관절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혈성 골괴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신욕이라든지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소론도는 부작용으로 혈당을 높여서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소론도정을 먹을 때 병원에서 이제 피검사를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한 110대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론도를 끊고 현재는 90대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론도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무서운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환자가 별 이상이 없다면 관성에 의해서 소론도를 처방해 주고요, 환자도 아직까지 몸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방해 주시는 대로 소론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론도를 끊게 되면은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두려워서 소론도를 줄이거나 끊는데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두알을 끊지 못해서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소름돋을 이렇게 줄이고 끊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온 친구 덕분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백혈병에 걸린 친구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같이 이제 블로그에서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 다행히 현재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3년 전쯤에 한국에 와서 제게 비타민 D를 선물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다른 거는 먹지 않아도 비타민 D는 꼭 먹으라고 하면서 비타민 D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요. 미국 의료진에 따르면은 비타민 D가 만성 숙주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원래는 비타민 D라든지 영양제를 전혀 관심이 갖지 않았다가 이 친구 덕분에 비타민 D를 복용을 하고 이제 다른 영양제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면서 먹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먹게 되면서 비타민 D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논문이요, 비타민 D와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논문인데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체내에 비타민 D가 극심하게 부족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찾은 자료인데요. 비타민 D 효과 중에 우리 몸의 호르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망가진 호르몬을 비타민 D가 다시 재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타민 D를 꾸준히 먹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타민 D를 믿고 저희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소론도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론도를 끊을 수 있게 되었고요. 소론도를 좀 줄였을 때 약간 몸에 기운이 많이 좀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2, 3일 정도 기운은 없었는데 다시 또 컨디션은 잘 회복되었고요. 결국에는 소론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을 끊게 된 것은 아닙니다. 소론도 대신 부작용이 덜한 자카비를 먹고 있고요. 추가로 산디문 한 알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자카비 한 알, 산디문 한 알 정도는 평생 먹어도 될 정도의 양이라고 하니까요. 몸에 부담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비타민 D랑 자카비라는 약 덕분에 소론도를 이제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도 소론도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항상 몸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관절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을 위해서 조금 걷기 운동이라든지 반신욕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요.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제도 한번 알아보시고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론도정 부작용과 제가 이제 어떻게 소론도정을 끊게 됐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